데일리 하스태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를 보면서 증시 대응 전략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내외적으로 좀 시장에 좀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선도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세장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재 흐름상 보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가격이 좀 무너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2,401선을 이 코스피가 조금 이제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2,401선을 살짝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바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조금 더 좀 약세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반등을 준다면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더 밀린다면 조금 더 일단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오늘 우리 이제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대로 이제 673선을 좀 무너뜨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월요일 날 664선이나 이제 655선 정도를 일단 지지받는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수, 양지수 전부 다 이제 추가적인 하락력을 살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도 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 매도와 그리고 선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 우위 베팅 이런 식으로 지금 베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약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러한 기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일단 다음 주 시장을 조금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연방준비제도 이제 FOMC 회의 결과 일단은 내년도 금리 전망이 원래 이제 4회 정도 인하였는데 이제 이게 2회 정도 인하로 이제 전망이 좀 축소가 된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일단 투자은행 한마디로 약간 이제 투자 회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1회 정도밖에 인하를 안 할 수 있다. 또 이런 전망도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고 어제 저녁도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의 매도력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지금 이탈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해 보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약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시장이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더니 오늘은 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한 섹터 좀 찾아보기 힘든 와중에서 저희가 상승 재료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섹터와 이슈 3가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탄소 포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에도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관련주들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선입니다. 조선은 어제도 파트너님께서 전략을 좀 세워주신 쪽인데 탑픽으로 HJ중공업 꼽아주셨거든요. 오늘도 두 자릿수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은요. 풍력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해상풍력 쪽 소식들 들려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 강조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관련 이슈와 종목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탄소 포집입니다. 이틀 전이었죠. 파트너님께서 풍력 대신에 이 탄소 포집 준비를 해주시려고 했었다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테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오늘까지 좀 잘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고점을 달고 살짝 이제 밀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약세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또 재차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 탄소 포집 섹터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과 그리고 각종 지원금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싫어하지만 이 탄소 포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 이유가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미국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인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 CEO 이 비키 홀러브가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CCS 보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관련 섹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엑손모빌과 옥시덴탈 이런 이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 CCS 방식을 이용해서 이 석유를 조금 더 좀 많이 시추를 하려고 조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가 이 CCUS 신기술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좀 자금을 빠르게 집행을 하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도 이쪽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이제 엑스 프라이즈 재단과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경영대회를 연 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언급한 게 이 CCUS 기술이 화석연료 사업과 공존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전부 다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는 이제 주기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캠트러스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미 이제 캠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포집 관련 이슈가 처음으로 이제 불었을 때 12월 18일이었죠. 이때 제가 이제 시초 공략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이제 잘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좀 눌리면은 3,970원, 즉 4,000원 이하로 우리가 다시 또 재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캠트러스라는 종목을 4,000원 이하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서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이 CCU 기술을 현재 개발 중이고 국책과제에서 에틸렌 카보네이트 합성용 고효율 불균일계 촉매 상용화 기술 개발에 또 주간 기업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정밀 화학 업체죠.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를 만들고 있고 반도체 공정과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소재들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조금 이제 탄소 포집 관련 섹터가 다소 조금 이제 뭐 실적을 잘 못 내고 적자인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흑자 기조를 조금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세의 탄력성이 이슈가 불 때마다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촉매로 이 탄소 포집 촉매로 탄산 칼륨이라는 것을 일단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에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이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드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데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내려오면은 대략 69,000원대 이하로 68,000원 밑으로 쭉 이렇게 69,000원, 8,000원 밑으로 쭉 모아 가신다면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일단은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조금 낮아요. 한 4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회사의 자본 총계는 9천억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저평가돼 있고 최근에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포집은 단기적인 테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중에서 캠트로스와 유니드 조정이 살짝 나왔을 때 공략해보는 전략 가져가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입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HJ중공업이요. 오늘 두 자리 있을 때 네. 강세 보이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직도 매수 우위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시에 이제 우리가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선 쪽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 이제 소개해 드린 이슈는 싹 다 일단 제거하고 핵심만 언급드리면 미국 의회가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해운, 해운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이렇게 이제 조선 쪽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이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현재 이제 발의를 한 상황이고 이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또 이 중국 측의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발의 이슈로 인해서 오늘 조선 관련 종목들이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좀 보였던 측면이 있는데 역시나 조금 미국에 조금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군함에 대한 어떤 이런 성능 개량 사업과 또 창정비 사업 이런 수주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만 벌써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만, 우리 해군에서만. 근데 추후 만약에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조선소를 이제 완벽하게 인수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완벽하게 인수를 했으니 이제 하나오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을 수주를 따내기 시작하면 이 HJ중공업과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특히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2,400원 정도 11월 정도 수준에서 제가 하나오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막 그럴 때, 그죠? HD 현대중공업 언급하고 그럴 때 저는 HJ중공업을 사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자본 총계 아래에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기업은 HJ중공업이 유일하다. 단점이 있다면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점이 단점인데 만약에 분기 흑자를 기록을 한다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진짜 3분기에 대규모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빠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2,400원대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5,500원까지 바라보라고 했죠. 근데 5,500원 지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고도 돌파했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2차 상승 포지션을 이제 서서히 또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본연의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 4,780원에서 4,2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 그동안 이제 월봉상 한번 흐름을 딱 보시면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과거에는 주가가 엄청 높았어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2021년 정도 수준의 8,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주가의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경우 4,700원에서 4,20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가신 다음에 내년까지 이어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8,500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물려 계신 분들 또는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은 추가 매수나 아니면 다른 매수를 4,700원에서 4,200원 사이에 해보신다면 또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HJ중공업으로 수익권이실 텐데요. 신규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는 8,500원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이고요. 오늘 국내 쪽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진작에 파트너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셨던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슈로 좀 집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풍력을 이제 서서히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제 무엇이 될 겁니까? 정권이 바뀔 수가 있는 교체될 수 있다. 가능성 매우 높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이제 추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신재생 쪽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그 중에 태양광은 어때요? 태양광은 아직까지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이 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풍력 쪽은 해상 쪽에 무궁무진해요. 해안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이제 풍력도 많이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지만 과거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같이 부각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풍력이 더 강력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태양광 업체들에 비해서 풍력 관련 업체들이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태양광은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풍력은 올해부터 분기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풍력은 조금 핫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정치적 어떤 정책과 그리고 해외의 이런 이제 풍력 수요가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은 추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나온 게 또 있는데 이렇게 좀 정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요. 지금 보면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 풍력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고 이번 19일 날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4년 풍력 설비 경쟁 입찰 결과 해상 풍력이 1,886메가와트, 풍력이 199메가와트가 낙찰이 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년에는 1,583메가와트였는데 이번에는 2,085메가와트로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보시면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을 건드려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상 풍력을 개발하겠다 어쩐다 지금 막 뉴스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해상 풍력이 추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CS 윈드라는 이제 해상풍력 타워 그리고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죠.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이제 외형적 성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풍력 관련 종목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서 바닥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요 바닥권에서 웬만하면은 4만 원 밑으로 한번 잘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구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가도 많이 지금 밀려 있어요. 어느 정도는 과거에 많이 올라왔던 측면도 있지만 근데 이때 올라온 건 우리 무시해도 돼요. 요 과거에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건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많이 커졌어요. 과거에는 지금 보시면은 4천억대 정도, 그러니까 2020년까지만 해도 자본 총계가 4천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조 원대 가까이 폭발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키우고 있고 매출도 거의 9,600억대였는데 지금은
3조 원대까지 매출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진짜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회사의 종속회사, 자회사인 이 CS 베어링이라는 회사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조금 이제 시세 탄력이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이 풍력 발전 베어링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 풍력용 피치 베어링과 이 수평 쪽 풍력 발전기의 요 시스템 중 하나인 중요한 요소인 하나인 요 베어링을 이제 주력 제품으로 만들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크레인 굴삭기 등에 들어가는 이 회전축을 지지하는 산업용 베어링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기업도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2분기 들어서 영업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흑자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CS 베어링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현재 보시면은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 되게 많이 빠졌죠. 지난 이제 2023년 이후로 쭉 빠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제 882억 정도 수준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자산과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기업에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도 한 1,200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CS 베어링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시는데, 분할 매수는 4,130원 정도 자리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주가부터 4,13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모아가 보시고,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력이 쭉 이어진다면 최소한 5,2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찍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맞물리고 수요적으로 맞물려서 실적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 7,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CS 베어링도 뭐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잘 관심을 가져본다면 내년 정도에 정권이 진짜 만약에 바뀌고 이 풍력 발전을 많이 밀어주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풍력 현재 야당 쪽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맞물린 부분이 있고요. 실적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들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CS 윈드 4만 원 선 아래,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4,130원 부근까지 매수 유효하다라는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풍력 워낙에 뭐 장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세 가지 테마와 관련 종목들 좀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탑픽 종목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CS 베어링을 꼽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이야 아까 다 이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네.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노릴 때 한 종목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동국 SNC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 윈드, CS 베어링, 이 동국 SNC 이 세 종목 잘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CS 베어링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동국 SNC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40원 이하로 밑으로 좀 밀리는 족족 이제 분할로 평단을 좀 끌어내리면 되는데, 이전 저점은 이탈시키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340원 밑으로 2,100원 정도 자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분할로 평단을 좀 끌어내리는 게 좋으니까 2,340원부터 2,1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쭉 모아서 평단을 형성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 다시 풍력 섹터가 긍정적인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끌어올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 동국 SNC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면 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된다면 3,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풍력 안에서 동국 SNC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중요한 좀 투자 전략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언들 받아보실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일단 주요 뉴스와 그리고 이제 이슈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조금 키웠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콕콕 집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안 가는 종목들도 빨리빨리 또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안 가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올라가는 또 이제 새롭게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선점하다 보면 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언급하는 종목들 중에 급등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대다수 이렇게 쫙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일부 정치 테마들 제외하고요. 이슈에 따라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한 뭐 80% 이상 제가 언급한 종목들만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을 리스트를 한번 잘 구축해 놓으신다면 추후 이 이제 이슈가 계속 돌고 돌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다 깊이 있는 정보들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